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중세 유럽사는 크게 볼 때 세 파트로 나누어 공부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 파트는 로마가 동서로마로 분리된 후 서로마가 멸망한 곳에 프랑크 왕국이 성립하면서 발전한 카톨릭의 서유럽 역사이고, 두 번째는 로마 분리 후 동로마 또는 비잔티움이라 불리며 1000년을 지속하다가 오스만 제국에게 무너진 정교의 동유럽 역사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영국입니다. 하지만 합스부르크가 등장하는 중세 중반기부터 유럽 역사는 왕조가 뒤섞임에 따라 공부하기가 꽤 까다롭게 느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근대 유럽 역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합스부르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영상 마지막에는 합스부르크처럼 근친혼을 강행한 로스차일드 이야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스부르크는 15세기부터 나폴레옹에 의해 해체될 때까지 수백 년간 근대 유럽 국가의 핵심 중 하나인 신성로마 제국의 황위를 계승한 가문입니다. 합스부르크는 10세기 무렵 라인강 상류의 독일 남부, 즉 현재의 스위스 지역에서 흥기한 가문인데요. 그들은 라인강과 도나우강이 만나는 지역에서 무역을 통해 부를 쌓기 시작하였고, 그 재력을 바탕으로 13세기에는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독일 남부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합스부르크는 신성로마 제국의 제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엄청난 재력으로 독일 지역의 제후들을 설득하여 결국 황위를 쟁취하고 계승하게 되죠. 이런 합스부르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계도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데요. 그 가계도의 핵심 인물은 바로 카를 5세의 할아버지인 막시밀리안 1세입니다. 막시밀리안 1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합스부르크가 신성로마 제국의 황위를 쟁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새롭게 황제가 된 막시밀리안 1세는 부르고뉴 공국의 마리드 부르고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부르고뉴가는 프랑스 동북부로부터 저지대에 이르는 지역을 소유한 프랑스의 귀족이었죠. 그렇게 합스부르크의 막시밀리안 1세가 현재의 독일 땅과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 동북부를 차지하였습니다. 한편 막시밀리안 1세는 아들 필리프를 스페인의 공주 후아나와 결혼시켰는데요. 후아나의 아버지는 이탈리아까지 소유하고 있던 카스티아 아라곤 연합왕국의 페르난도 2세이고, 어머니는 카스티아 왕국과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의 신대륙, 멕시코, 필리핀 등을 소유한 이사벨 1세였죠. 그렇게 신성로마 제국과 스페인은 하나로 합쳐졌고, 합스부르크의 펠리페 1세와 스페인의 후아나가 낳은 아이인 카를 5세는 스페인의 피도 물려받게 되면서 스페인의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합스부르크 막시밀리안 1세의 손자인 카를 5세가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신성로마 제국,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의 플랜더스 지방, 스페인, 나폴리, 시칠리아 등의 남이탈리아를 거느린 유럽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질적으로 유럽 최고의 집안이 된 합스부르크에게 남은 대항마는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와 영국의 헨리 8세였는데, 오히려 카를 5세의 가장 큰 대항마는 서쪽이 아니라 동쪽의 슐레이만 대제, 즉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이렇듯 합스부르크 가문은 카를 5세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는데, 그가 사망한 후에는 가문과 영토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카를 5세가 신성로마 제국 황위는 동생 페르디난트 1세에게,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아들 펠리페 2세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인데요. 전자는 오스트리아계 합스부르크라 하고 후자는 스페인계 합스부르크라 부릅니다. 참고로 스페인 합스부르크는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가 16세기 후반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에게 무너지면서 제해권을 상실하고 네덜란드가 독립하면서 쇠퇴하였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는 17세기에 프랑스와의 30년 전쟁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합스부르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근친혼입니다. 근친혼이 합스부르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유는 근친혼이 만들어낸 유전병으로 스페인 합스부르크의 왕통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근친혼을 했을까요? 합스부르크가 근친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는 위에서 언급한 최전성기, 즉 카를 5세가 전 유럽을 휩쓸던 시기부터인데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스부르크는 다른 인접국가의 왕족과의 혼인, 그리고 그 상속을 통하여 영토 확장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최고의 가문이 되며
더 이상 확장할 영토가 없게 되자 다른 가문들에게 자신들이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당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가문과의 결혼을 막아버리고 근친혼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합스부르크 가문 내에서 영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다른 가문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암묵적인 규칙까지 생기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결국 근친혼의 이유는 영토 등 재산을 독식하기 위한 일그러진 풍습의 결과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합스부르크의 근친혼은 오스트리아계, 스페인계 할 것 없이 되풀이되었는데요. 오스트리아계 합스부르크는 스페인계보다 근친교배 개수가 높지 않아서 장애인을 낳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일예로 우리에게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하면 떠오르는 18세기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의 경우 아들 5명, 딸 11명 등 총 16명의 자식을 낳은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녀의 막내딸이 바로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입니다. 하지만 스페인 합스부르크는 펠리페 2세 이후 펠리페 3세, 펠리페 4세, 카를로스 2세로 이어지며 숙부와 조카, 사촌 등의 혈족과 결혼을 거듭하며 유전병이 심각해지게 됩니다. 특히 스페인 합스부르크의 약 80%가 사촌 이내의 근친 결혼으로 오스트리아계에 비해 근친교배 개수가 월등히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카를로스 2세가 1700년 39살의 나이로 후사 없이 사망하면서 스페인의 왕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전병은 어떤 병이었을까요? 그것은 말단 비대증이었습니다. 이 병은 성장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아래턱이 밀려나오고 입술이 두꺼워지며 이마가 튀어나오는 증상을 보이는 병인데, 여기에 손발이 길어지고 몸의 근육이 수축되며 특히 턱 근육이 약해져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보시는 마지막 왕 카를로스 2세로, 그는 말단 비대증에 더해 지적 능력에도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장애가 있어 후세를 남기지 못하는 바람에 그에 대해서 스페인 왕위가 단절되었습니다. 요약하면 합스부르크의 근친혼은 스페인 왕통의 절명을 가져왔고, 그 결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프랑스, 영국 등이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며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으로 이어져 스페인 왕조가 합스부르크에서 부르봉 왕조로 교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때 스페인은 네덜란드를 오스트리아에, 지브롤터를 영국에게 빼앗기게 되지요. 이 부분도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합스부르크처럼 재물을 위하여 근친혼을 유지했던 유명 가문 하나를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2편으로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인데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부인 초대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일례로 그의 막내 아들 제임스는 둘째 형 살로몬의 딸이자 자기 조카인 베티와 결혼하였습니다. 그 밖에 5 형제의 아들 12명 중 9명이 자신의 사촌과 결혼하였고, 그 후에 이어지는 후손들도 절반가량은 자신들의 사촌과 결혼하게 되지요. 이것은 혈통과 부를 지키기 위한 유대인의 관습이자 방법이었는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의 사촌 누이인 사라와 결혼하였고,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 역시 사촌들과 혼례를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로스차일드가는 근친혼을 통하여 중세 유럽인들이 지닌 지능보다 더 높은 지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런 순혈주의로 인하여 로스차일드가는 가우처병이나 니반피크병 등 난치 유전병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카를로스 2세의 죽음으로 스페인 왕가가 단절되자 인접 국가들이 서로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며 시작된 전쟁이 바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인데요. 초창기에 저스티스 채널에서도 이 전쟁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긴 한데,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져서 차마 참고하시라는 말씀은 어쨌든 이 전쟁의 결과 위트레흐트 평화조약이 체결되어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자신의 손자인 필리프를 스페인의 왕위에 올리는 데 성공하였는데, 이렇게 루이 필리프가 펠리페 5세로 스페인 왕에 즉위하면서 스페인 부르봉 왕조가 시작되고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이때 스페인은 그 반대급부로 오스트리아에게 스페인령 네덜란드를, 영국에게 지브롤터를 양도하는 등 영토를 상실하기도 하였죠.
이번 시간에는 근대 유럽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역사 중에서 그 뼈대가 되는 막시밀리안 1세와 합스부르크의 최전성기를 이끈 그의 손자 카를 5세, 그리고 스페인 합스부르크의 종말과 유럽의 지형 변화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그들의 근친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